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마음의 태도라는 책입니다. 웨인 다이어 지음 신솔리봉김 더 퀘스트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저자의 핵심 메시지 60편을 선별해 담은 책입니다. 그 60편의 글을 읽으면서 질문과 함께 답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았는데요. 이를 통해 독자들은 자신의 내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답을 적어가는 동안 마음의 변화를 느끼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몇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생이 답답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좌절하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루는 방식은 지금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모든 가능성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열린 마음으로 살 것인지, 환경 탓만하며 주어진 가능성을 외면하는 닫힌 마음으로 살 것인지는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디서 이 마음이 발현되는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자기 안의 어딘가에 닫힌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하던 대로 하며 산다면 필시 닫힌 생각에서 비롯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닫힌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만 눈에 보일 것입니다. 닫힌 생각과 닫힌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감정은 답답함인데요. 무언가에 답답하다고 느끼면 무언가 닫혀 있다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만약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알 수 없는 답답함을 느꼈다면 이렇게 되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일까? 처음에는 답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되묻다 보면 닫힌 마음의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연히 좋은 기회가 찾아오더라도 변화가 두려워 선택을 주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이유로 삶의 기회를 놓친 적이 있는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나 사람이 있는지, 무엇에서 답답함을 느끼는지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써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상은 곧 현실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상상력입니다.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과거 누군가가 상상했던 일들입니다. 미래에 존재할 모든 것도 지금 우리가 하는 상상에서 출발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마음의 저 광활한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현재와 미래를 바꿀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힘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걸 눈치조차 채지 못합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면 우선 그것을 해낼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상상하지 못한다면 이룰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상세하게 그려야 합니다. 그래야 상상력의 멋진 힘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진정한 당신, 즉 타고난 본성과 조화를 이룰 힘이 있습니다. 그 타고난 본성이란 바로 형체를 지닌 신성한 에너지입니다. 당신의 삶에는 창조하고 베풀고 충만하고 사랑하고 즐겁고 판단하지 않고 무엇이든 가능한 눈에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본래 당신은 늘 베풀고 타인을 도우며 끝없이 나누는 존재입니다. 자신을 진정한 본성의 주파수에 맞출 수 있도록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에 빠지는 자신을 붙잡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될 수 없다, 안 될 것이다, 내게 행운은 오지 않는다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 될 것이다, 반드시 된다,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 이루어지리란 걸 알고 있다와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나는 증오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겠다라고 다짐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세계를 순식간에 지배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감정이 옳다고 확신해 버립니다. 아마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내가 그런 대접을 받다니, 내가 화가 나는 건 당연해. 지금 내 안의 분노, 아픔, 우울, 슬픔, 원망은 너무 당연해. 목적과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사는 저만의 비밀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하다면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이 마음껏 조종할 수 있도록 통제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원망은 당신이 경멸하는 사람을 머릿속에 무료로 살게 해주는 것이다. 오래전 저는 이 글을 읽고 크게 공감했습니다. 어떤 것이든 부정적인 감정을 정당화할 때 생기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고 내면 세계의 통제권이 다른 사람에게, 그것도 당신이 싫어하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손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 당신의 즐거움은 무엇이었나요? 우주는 본질을 비추는 거대한 거울입니다. 당신이 평온하면 우주도 평온하고 당신이 불행하면 우주도 불행에 빠집니다. 당신은 행복한 에너지를 전달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편안하게 생각해, 진정해, 너무 흥분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는 사람인가요? 혹시 어떻게든 화를 낼 기회만 찾고 있지는 않은지, 화를 내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례한 낯선 일을 보고, 이상한 차림새를 보고, 욕이나 재채기를 하는 사람을 보고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해서, 구름이 어째서 저째서, 어쩌면 구름 한 점 없어서 등 화를 낼 이유는 너무도 많을 것입니다. 분노가 아닌 즐거움으로 세상에 응답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새로운 시각을 수용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즐거움을 찾기로 합니다. 어떤 대상을 두고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유쾌한 태도로 타인을 대합니다.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감사함에 대해 말합니다. 모든 일을 즐겁게 살 기회로, 즐거움을 퍼뜨릴 기회로 삼습니다.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대다수 사람은 자신이 옳은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상대가 부적절한 말을 한다고 생각되면 너무 깊이 받아들이지 말고 적당히 친절하게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상대가 계속 틀린 소리만 해도 당신의 의견이 옳다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부드럽게 대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갈등이 벌어질 상황이 해소되고 감정이 상할 일도, 상대를 함부로 판단하는 일도 없어집니다. 당신이 바라는 것은 자신이 옳은 것도, 상처를 받는 것도, 화가 나거나 원망이 생기는 것도 아닌 평화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의 신념에 확신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신념이나 행동에 마음이 상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작게 생각하기. 나에게는 너무 엄청난 일이야 라는 핑계는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마비시킵니다. 흔히 성공한 사람들은 크게 생각했기에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성공하려면 작게 생각해야 합니다. 원하는 삶이라는 커다란 주제를 작게 세분화하면 차근히 공략해 나갈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 대단한 일을 달성할 수는 없지만 첫 발은 뗄 수 있습니다. 작게 생각해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성취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접근은 모든 일에 적용할 수 있는데요. 술이나 담배를 끊고 싶다면 단번에 뭔가를 해서 10년 동안 효과를 보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 아니 좀 더 작게는 지금 술 한 잔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현재만 생각하고 행동하며 참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1분, 1시간,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오늘 하루는 당신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왜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사는지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너무 바빠서 그렇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며 무리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시간을 가장 많이 앗아간다면 그것도 당신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가족을 돌보는 일이 문제가 된다면 삶의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이어리가 너무 빼곡해서 정신이 없다면 바쁜 일정으로 살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일일이 당신 손을 거쳐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면 그 역시 당신의 선택입니다. 삶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행복을 쫓기에 너무 바쁘다고 핑계댄다면 당신은 바쁘게 사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행복해서 사는 대신 바쁘게 살고만 있다면 당신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운명을 만들어 나가는 법.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처럼 당신 자신을 대할 때 비로소 운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한번 용기를 내서 당신이 원하는 자리에 올랐다고 선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롭고도 활력과 영감이 넘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재정적으로 부족한 삶을 산다면 좋은 것들을 누릴 수는 없겠지만 마음만큼은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사고 방식을 바꿔 이미 부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허황된 꿈을 꾸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처럼 마음을 너그럽고 여유롭게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머릿속 상상이 현실이 된 것처럼 행동하면 됩니다. 스스로를 막아서던 길에서 비켜나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 나가는 동시에 영감도 키우는 것입니다. 생각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태도가 전부입니다. 그러니 좋은 태도를 택하세요. 이 문장은 제가 세상을 유심히 관찰한 끝에 얻은 깨달음으로 제 글쓰기 작업실문에 걸어둔 글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며 제 생각을 인식하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이거나 두려운 생각들이 제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 특히 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실제로 미칠 거라는 사실을 되새깁니다. 당신도 잘 보이는 곳에 이 글을 걸어두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볼 때마다 자신의 태도를 되돌아보고 바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겪든 당신의 삶은 당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태도가 되고 나쁜 생각은 나쁜 태도가 됩니다. 생각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런데 그 생각은 바로 당신 자신이 만든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늘 어렵고 왠지 손해보는 것 같다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가 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싫어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건 실제로는 내가 가진 증오이고 분노이며 화입니다. 모두 자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의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 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태도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태도로 그 사람을 바라보나요? 지금 어떤 태도로 그 상황을 인식하나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 내면의 성장이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책임을 져야 하며 외부 환경에서 이유를 찾지 말고 내면을 돌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매일 읽고 질문에 대한 자신의 답을 적어가다 보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삶의 용기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책 마음의 태도를 읽으면서 나만의 이야기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창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